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GitHub 리포지토리, 이걸 바탕으로 슈퍼클로드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AI 프레임워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슈퍼클로드라는 게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 AI 있잖아요. 이걸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설정 파일만 가지고 기능을 바꾸거나 제어하려는 아주 독특한 시도예요. 설정 주도 개발, Configuration Driven Development, CDD라고 하던데 코딩 없이 AI 행동을 바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네,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이 슈퍼클로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기능이 있고, 특히 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랑은 어떻게 엮이는지, 그리고 이게 또 보안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슈퍼클로드가 정확히 뭔지부터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핵심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개발자가 코드를 직접 짜는 대신에 그 markdown.md 설정 파일을 고쳐서 AI 동작을 제어한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코드 없음, 노 코드 이런 슬로건도 쓰는 거고요.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죠. 목표는 그 클로드 코드라는 어떻게 보면 좀 범용적인 AI를 개발 맥락을 더 잘 이해하고 특정 작업에 좀 더 능숙한 그런 파트너로 만들려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AI랑 길게 대화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맥락 놓치고 같은 말 또 해야 하고 토큰은 토큰대로 쓰고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네네. 답답하죠. 바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이게 처음에는 그냥 개인이 쓰던 엄청 긴 CLOE.md 파일 같은 뭐랄까 약간 개인 비법, 노하우 이런 거였는데 네, 그런 핵 같은 거였죠. 근데 슈퍼클로드는 이걸 rules.md나 personas.md처럼 좀 체계적으로 모듈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더라고요. 맞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개인 노하우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공유 가능한 프레임워크 형태로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궁금한데요. 주요 기능 좀 살펴볼까요? 일단 페르소나 기능이 눈에 띄던데요. 네. 그 인지전환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퍼소나 이런 명령어를 써서 AI 전문 분야를 확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아키텍트나 시큐리티 전문가 역할로 바로 전환시키는 이건 personas.md 파일로 관리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파워 커맨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유저점 같은 명령어로 좀 반복적인 개발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자동화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유저.build react 이렇게 치면 리액트에 빌드하고 그런 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18개 정도 미리 정의된 명령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좀 초점을 맞춘 기능이죠. 제가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신선하다 싶었던 건 컨텍스트 관리 기능이었어요. 대화 상태를 마치 기처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다니. 네, 그거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대화 길어져서 AI가 자꾸 맥락 놓치면 진짜 답답한데 이걸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좀 좋아 보였어요. 네, 맞아요. LLM 쓰면서 개발자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를 해결하려는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죠. 그리고 얼트라 컴프레스트 모드라는 것도 언급은 할 만해요. 토큰 최적화요? 네. LLM은 아시다시피 토큰 사용량이 곧 비용이니까 프롬프트랑 응답을 어떻게든 압축해서 효율을 높여보겠다는 건데 물론 실제 효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요. 자, 그럼 이제 좀 핵심 기술 쪽으로 넘어가 보죠.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와의 통합 얘기인데요. 이게 뭔가 표준화된 연결 방식이라면 개발은 편해질 것 같은데 동시에 모든 걸 한 프로토콜에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MCP는 기본적으로 AI 모델이 데이터베이스나 API 아니면 파일 시스템 같은 외부 도구들이랑 어떻게 상호작용할 건지 그 방식을 표준화한 프로토콜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약간 AI를 위한 USB-C 포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SB-C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도구마다 복잡하게 연동 코드 짜고 그럴 필요 없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스마트 도구들을 연결하자는 거죠. 슈퍼클라우드는 mcp.md라는 설정 파일이랑 C7이나 pub 같은 명령어 플래그를 통해서 이런 외부 MCP 도구들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슈퍼클라우드가 직접 도구를 실행하고 그런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슈퍼클라우드는 예를 들어 컨텍7 파일 시스템 접근 도구이나 퍼페티어, 브라우저 제어 도구 같은 걸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대신에 클라우드 AI가 이미 존재하는 MCP 호환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로직, 그러니까 설정과 명령어 체계를 제공하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user.test e2e pub 이런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건 클라우드한테 자, 퍼퍼티어 MCP 서버를 활성화해서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해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결국 슈퍼클라우드의 실제 능력은 MCP 생태계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고 또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크게 좌우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슈퍼클라우드의 잠재력이자 동시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보안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네, 보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와스프 LLM 탑10 같은 그런 보안 위험 목록이랑 비교하면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슈퍼클라우드는 MCP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MCP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격 표면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더 증폭시킬 수도 있고요. 증폭까지요. 네, 오와스프 LLM 보안 위험 목록을 보면 몇 가지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어 악의적인 지시를 몰래 넣는 프롬프트 인젝션 위험 있잖아요. 이게 슈퍼클라우드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이랑 시스템 설정, MD 파일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아, 입력과 설정이 만나는 지점. 네. 또 검증되지 않은 외부 MCP 서버, 그러니까 일종의 플러그인이죠. 이걸 연결할 때 생기는 안전하지 않은 플러그인 사용 위험도 있고요. AI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파일 시스템 접근이나 뭐 이런 거요. 네, 정확해요. 그게 과도한 에이전시 위험인데요. AI가 필요 이상으로 강력한 권한, 예를 들어 파일 시스템에 직접 접근한다거나 웹브라우저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의도치 않은 파일 삭제나 데이터 유출 같은 진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은 우리가 보통 코드 라이브러리에서 걱정하던 공급망 취약점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MD 설정 파일 자체랑 그 외부 MCP 도구 생태계 전체로 확장된다는 점이에요. 아, 설정 파일 자체가 공격 벡터가 될 수 있다. 이건 좀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정 자체가 잠재적인 공격 경로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민감 정보 노출 위험 같은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혹시 MCP 자체에 고유한 취약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 도구 설명을 조작해서 AI를 속이는 도구 설명 포이즈닝이나 악성 서버를 정상 서버처럼 보이게 만드는 타이포 스쿼팅, 아니면 MCP 서버를 통해서 인증 정보를 빼내는 문제 같은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와, 종류가 많네요. 네. 근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슈퍼클라우드가 쓰기 편하다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그 뒤에 숨어있는 이런 복잡한 MCP 도구 체인이나 내재된 보안 위험을 사용자가 그냥 지나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편리함 뒤에 숨겨진 보안 위험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개발 속도만 생각하다가 진짜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도구는 도대체 어떤 사용자에게 적합할까요? 강점은 분명히 있죠. 사용하기 쉽고 빠르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 개발 워크플로우에 일관성을 줄 수 있고 또 컨텍스트 관리 방식도 혁신적이고요. 네, 장점은 확실히 매력적인데 하지만 약점도 아주 뚜렷합니다. 방금 길게 얘기했던 그 심각한 보안 위험들,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라우드나 특정 MCP 생태계에 대한 의존성, 즉 벤더 중속성 문제도 있고요. 또 아직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라 성숙도나 거버넌스가 좀 부족하다는 점도 약점이죠. 그렇다면 이미 클로드 코드를 좀 활발히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런 위험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할 능력이 되는 개인 개발자나 소규모 팀에게는 그래도 유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이 만약 도입하려면 정말 강력한 내부 보안 정책이랑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쓰면 안 되는 경우는요? 대기업이나 금융, 의료처럼 규제가 아주 엄격한 산업 분야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현재 상태의 슈퍼클라우드를 별다른 완화 조치 없이 그냥 사용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장하기 어렵죠? 자, 오늘 딥다이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슈퍼클로드는 코드가 아닌 설정만으로 AI의 행동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부 도구 프로토콜, MCP 통합으로 인한 심각한 보안 문제, 그리고 설정 파일 자체를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급망 위험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 있는 셈이네요. 네, 맞아요. 이 사용 편의성이라는 매력 뒤에 숨겨진 복잡성과 위험을 명확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AI가 점점 더 자체 기능을 막 만들기보다는 외부의 다양한 기능과 도구들을 조율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시스템, 특히 설정 파일이나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 연결이 정의될 때 그 시스템 전체의 보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것은 AI 에이전트와 도구 생태계 전체가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정말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